사실 구독자분께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서슴없이 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로 고민이나 직업에 관련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인터넷이 아닌 실제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를 건축 일을 좋아하고 정말 건축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제가 건축 설계를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실 보람도 많이 느끼지만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건설회사, 건축주,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 미팅도 많고 그리고 매일 전화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면 쌓여있는 이메일들, 설계하는 일도 변경사항도 많고 그리고 현장은 이미 물량 발주가 다 끝나고 콘크리트 주문이 다 들어갔는데도 변경사항은 항상 생겨요. 제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캐릭터는 보면 군인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철모와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것은 마치 내가 전쟁터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물론 독일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서 집에 와서도 책상에 엎드려서 잔 적도 많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에 힘이 드니까 침실에서 자는 게 아니고 거실의 소파에서 자는 날도 되게 많았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매일 잠을 자다 보니까 왜 미스 반데로이가 데이베드를 왜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슬픈 이런 공감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외국인 노동자라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했었어요. 그런데 저의 소장님이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너가 힘든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힘든 건 나중에 너가 사무실을 개업하면 뭐가 정말 힘들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랑 소장님이랑 나란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소장님이 힘들어하는지 사실은 알거든요. 건축사는 사실 한 가지 능력만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능력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사는 직원들이 항상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계약을 해서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업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들은 보면 정말 영업에 치우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영업을 소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막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소장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젠 그 계약을 따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 계약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일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와 그리고 건축사는 불편한 설계비에 관련해서 불편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몇만 원 하는 물건을 팔거나 보험을 파는 거라면 사실 내가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발품을 조금 더 판다면 더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건축 설계라는 게
1, 2만 원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많으면 몇 억씩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계약이 뭐 내가 조금 하루 이틀 더 발품을 판다고 해서 계약을 더 많이 따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계약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용역비를 저렴하게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리스크가 정말 큰 거죠. 그래서 싸게 하기도 힘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설계비가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비가 없는 거고 사람의 손에서 나오고 단지 종이 몇 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설계도를 단지 종이 몇 장에 뭐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관계도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고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를 제대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설계비와 관련된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오는 문제점들도 되게 많아요. 돈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엔지니어들과의 마찰들도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납품을 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면 제가 납품하고 나서 항상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거나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요청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좀 잠을 많이 설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소장님도 매일매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계한 현장인데도 저보다 더 현장을 자주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건축이라는 게 오래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실제로 건물이 어떻게 잘 지어져서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건축 설계를 해봤자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지금 경력으로 따지면 뭐 10년도 안 됐는데 제 아이디가 아직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어떤 꿈나무인 거죠.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축 설계라는 일은 좀 그 육체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주말에 사실 좀 쉬는 날이 있어도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은 되게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 일을 해왔었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진짜 힘든 날을 보냈었어요. 진짜 하루에 전화를 몇십 통씩 하고 소방서부터 협의 보고 진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진짜 녹초가 되더라고요. 녹초가 돼서 차를 회사 앞에 대놓고 차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을 못 하고 그냥 걸어서 왔었어요. 집까지 걸어서 오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도저히 그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다음 생애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오늘의 일은 오늘 끝이 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 물론 일에 대한 중요도나 책임은 사실 덜 하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퇴근하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제가 뭐 지금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제가 얻게 되는 그런 행복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퇴근 후에 여가 생활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 외적인 거에서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매일 컴퓨터 앞에서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뭐 항상 고민이 많고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지어진 건물은 평생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제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어진다면 그걸 이젠 평생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저만 뭐 싫어서 이렇게 한숨을 쉴 수 있지만, 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건축 설계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 마음에 안 드는 설계들이 되게 많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고쳐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진짜 건물이라는 게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설계를 진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가 도면을 전부 다 그려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란 게 그대로 다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나 아니면 그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한드베어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시공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팀워크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지 진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가지는 어떤 책임 의식도 사실 많고 부담스러운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분께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서슴없이 저는 다른 평소에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저는 건축 설계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평생 이 일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젠 왜 뭐 이 일이 힘들다 다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저는 건축 설계를 계속 하는지에 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한번 하면 꾸준히 좀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넓은 방향에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